공고한 게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참여노조 확정 공고는 모르겠는데 과반수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의 제기하면 과반수 노조에 가서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조합원이라는 게 어떤 거야 되냐? 조합 가입원서를 썼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그 노조에 뭐 조합비를 냈거나 이런 게 이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2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네, 구속은 잘 없는데 구속되는 최근에 어때 우리 금속 사업장에 뭐 구속된 사례가 없지는 않은데 웬만하면 구속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조합비 냈는지 안 냈는지를 경합하는 경우는 2개 노조에 다 가입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조합비를 낸 노조의 조합원으로 된다 이런 건 있고 한 개 노조에 있을 때는 조합비를 냈나 안 냈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조합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조합비를 냈냐 안 냈냐 가지고 조합원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게 이제 뭐 그래서 너무 틀리면 이제 교섭단이 분리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저쪽에 그 생산직 노조원들이 아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교섭 단위가 뭐 분리되거나 그렇게 해당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특히 같은 회사에서도 생산직과 관리 사무직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교섭 단위 분리는 잘 인정이 안 돼요. 실제 법적으로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지배력이 있는 어떤 대리인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는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사례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팀장이 사주를 했어. 그죠? 니 가서 저 받아온나? 예를 들어서 같은 조합원인데 선배야. 고향 선배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과장이 이제 뭐 이렇게 뒤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조합원들이나 특히 비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제 뭐 우리 그 정당 해산 헌재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아하고 그죠. 민주노총, 금속노조나 막 통합진보당이나 뭐나 막 한 모타리로 생각하는 이런 영향도 사실 없지 않잖아요. 특히 지금 이 시기 오늘 같은 이 70년대로 돌아간 이 시기에서는 왠지 그런 어떤 그 붉은 색깔 그 공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이제 막 더 얘기할 수도 있다. 마치 금속노조하고 통합진보당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막 놓고 막 공격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근데 이제 금속노조는 일단은 무슨 정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 통합진보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치적 색깔이 없지는 않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근데 노조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금속노조에도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요 테크인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87년부터 지금까지 이 창원공단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 노동조합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 최근 한 10년을 돌아보세요. 우리 창원공단에 과격한 투쟁이 있었던 것 같나요? 어땠나요? 그런데 경남 지역에 금속노동조합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만약 강성이었으면은 사업장 다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근 10년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속노조 활동으로 우리 경남 지역, 창원 지역에 사업장이 망한 데가 있는지. 그 망한 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너무 경영 구조가 취약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실제로 없어요. 어느 정도 오히려 금속노조를 통해서 이 87년부터 지금까지 공단의 노동자들을 뭐를 해왔어요? 고용 안정을 쟁취해왔고요. 그죠? 정년을 점차 늘려왔고 근로 조건도 점차 개선해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금속노조는 오히려 사실 우리 요새 비정규직 활동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정규직 활동의 사실 중심에 서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금속노조를 자꾸 먼 데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창원
지역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속노조의 고민이 뭐냐 현재. 우리 경남 지부장 신천섭 지부장 오늘 와 계신데 금속노조 경남 지부의 고민이 뭐냐. 좀 더 투쟁적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뭔가 아직 너무 이제 좀 노동운동이 조금 침체기 있어서 이게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가고자 한다. 이런 게 고민일 정도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아무 일이 없는데 막 무슨 뭐 돌멩이 막 던지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오해들은 그냥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냥 더 씌우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가기 싫어가지고 저 가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더 씌우게 하는 그런 논리지 금속노조 자체가 그렇다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또 투쟁하는 데가 없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충남 지역의 유성기업이라든가 지금 뭐 우리 농성하고 있는 우리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투쟁하지 말라는 거 집에 가라는 건데 그럼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굴뚝에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금속노조에서도 지금은 다 산별노조로 돼 있지만 지혜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굴뚝에 안 올라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혜가 우리 단결력을 확보해서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저 제2도조나 이런 사람들 왜 못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싫어해요? 못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금속노조 안 하고 그죠? 자 전부 기업별로조 하자. 기업별로조 하자. 그럴 때 그걸 왜 우리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아 이게 왠지 불안하거든. 회사랑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뭔가를 팔아먹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금속노조를 선택한 거는 투쟁이라든가 과격함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선택했어요? 최소한 노동자를 팔아먹진 않을 거다. 맞죠? 네. 최소한 노동자를 팔아먹진 않을 거다라는 깊은 신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했다고 봐요. 그 신뢰는 어디에서 생겼냐? 그동안의 노동조합의 역사나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것저것 들었지만 그 신뢰는 저는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금속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을 하면 이제 중앙교섭이라는 걸 하고요. 우리 나중에 지부장님도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집단교섭 또 사업장별 교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연대파업은 사실은 연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중앙교섭 요구가 쟁취되지 않은 그냥 파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연대파업이라 안 하고 옛날에 연대파업은 마창노조 시절에 각각 개별 노조가 있을 때 어떤 한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각 개별 노조 여러 노조 합쳐서 하는 걸 이제 연대파업이라는데요. 금속노조는 연대파업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같이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파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노조, 우리 지회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회 요구가 아직 쟁취가 안 됐다는 걸 전제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파업하는 게 없어요. 금속노조는. 우리를 위해서 파업하는 거지. 우리 같은 노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파업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금속노조의 문제가 어떤 요구를 걸고 싸웠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조합원, 우리 사업장 이런 거 관련돼서 파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뭐 가끔 파업 때리지 어떤 때 노동법이 막 개혁될라 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노동법 개혁이 정치 문제잖아요. 법률 개정 문제니까. 그럴 때 우리가 파업을 하면 그게 뭐 합법화하면 되게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업을 하는 것을 막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정치 파업이라 하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그때 파업을 안 하면 그 노동법 개혁을 민주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저지해요, 못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업장의 주체적 조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맞춰서 갈 필요가 있겠고요. 뭐 노조 된다 그래갖고 무조건 파업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을 우리 지역을 돌아보시라고.
우리 지역에는 옛날 2005년도에 GM 노동자들이 자기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들이 굴뚝에 올라간 이후로 그런 무슨 고공투쟁 이런 것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삼성테크에는 이제 뒤늦게 이제 금속노조에 합류했지만 기본적인 이 안정된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초창기 시작한 데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더 나은 조건에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